혹시 일본 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아세요? 한국 남자 하면 뭔가 좀 듬직하고 애정 표현 잘하고 다정한 그런 느낌이래요. 왜 듬직하다고 느끼냐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가서 힘든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듬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애정 표현 잘하고 다정한 그런 이미지는 왜 생긴 걸까요? 간단합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윤사마, 배우 배용준님 때문이에요.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것도 대단한데 이분이 나온 드라마 때문에 한국 관광산업도 바뀌었어요. 이 드라마가 바로 겨울연가죠. 일본에 있어서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분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국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혼자서 바꿔버린 배용준님과 겨울연가의 이야기입니다. 배용준님을 한 번에 빵 뜬 배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전부터 탄탄하게,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2002년 겨울연가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최고 시청률 28%를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이즈음에는 시청률 28%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배용준님이 나왔던 드라마 중에 젊은이의 양재는 시청률이 62%였고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65%가 나왔어요. 근데 뭔가 배용준 하면 겨울연가죠? 이거 보면은 솔직히 수치상으로는 겨울연가가 그렇게 히트작은 아닌 것 같죠? 근데 뭔가 겨울연가는 체감상으로는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매스컴을 엄청 탔으니까요. 과장 좀 많이 해서 드라마 방영 시간보다 뉴스나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겨울연가가 어떤 드라마였는지 대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KBS에서 방영이 됐고 20부작이었어요. 출생의 비밀, 기억상실, 첫사랑, 교통사고 이런 한국 드라마스러운 그런 요소가 좀 군데군데 들어간 작품이었어요. 대략의 줄거리는 배용준님이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학을 와서 거기에서 최지우님을 만나요. 둘이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는데 배용준님이 그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다들 죽은 줄로만 아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로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나고 그때 아련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말하니까 뭔가 막장스러운데 막장 드라마 절대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냥 볼만한데 이 정도였다면 일본은 뒤집어졌어요. 원래 외국 드라마는 그 드라마에 접근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겨울연가는 30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주로 좀 나이가 있는 여성층에서 인기를 끌어요. 왜냐하면 겨울연가를 일본 지상파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BS에서 일본 드라마를 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쯤에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지 한번 봐야죠. 일단 겨울연가 촬영지에 가는 일본인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냥 아예 겨울연가 투어가 생겼는데 이게 3박 4일 일정에 당시 한 10만 엔 정도 보통 했어요. 캐나다나 유럽 관광상품이랑 가격이 비슷했어요. 근데 없어서 못 팔았어요. 겨울연가 촬영지가 춘천, 남이선 이쪽이거든요. 원래는 거긴 일본인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오던 곳이에요. 근데 겨울연가가 방영되고 1년 동안에 일본인이 7만 5천 명 정도 방문을 했어요. 거의 900%가 증가한 수치래요. 오죽 많이 가면 춘천이랑 가까운 양양, 이 양양공항에 양양 오사카 전세기 특별 노선까지 생겨요. 하늘길까지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안에서 이 배용준님이 최지우님한테 선물한 목걸이가 있어요. 이게 골든듀라는 브랜드의 폴라리스라는 제품인데 당시 50만 원 정도 했어요. 이것도 싹 다 팔립니다. 이걸 팬들이 증표처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당시엔 DVD를 판매했는데 이게 한 세트에 34,000엔이었어요. 34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게 10만 세트가 팔렸어요. 340억이네요. 소설로도 판매가 되는데 56만 부가 팔렸어요. 겨울연가 여행 가이드북은 18만 부가 팔려서 두 책만 합쳐도 100억 원이 넘어요. 여기에 OST도 팔리고 배우들이 CF도 찍고 그러니까 겨울연가로 인한 경제 효과가 진짜 엄청났던 거죠. 네, 여기서 또 배용준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겨울연가만큼이나 또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배용준님이에요. 윤사마. 여기저기서 무슨 전염병 걸린 듯이 팬들이 생기니까 연플루엔자라는 말도 생겼어요. 배용준님이 2004년 11월 나리타 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공항 입국장에 7,000명이 모여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탐 크루즈가 인천공항에 왔는데 아주머니들 7,000명이 마중 나간 거예요. 그걸 또 일본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는데 헬기를 타고 이동 경로를 막 쫓아다니면서 찍어요. 진짜 한 걸음도 놓치지 않겠다 이거죠. 여담인데 팬들은 이 배용준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기저기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동안 얼굴이 안 보여서 싫어했대요. 네, 그 정도로 배용준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네, 앞서서 언급했듯이 사실 겨울연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히트했던 작품은 아니에요. 물론 히트작이 맞긴 한데 일본에서 더
히트했어요. 특히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겨울연가가 일본 30, 40대 여성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일단 일본의 당시 사회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에 일본은 맞벌이가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어요. 지금에야 맞벌이 하는 가구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인식 자체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을 한다. 이게 좀 강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자들이. 근데 TV에선 10대, 20대들을 위해서 만든 좀 전개가 좀 빠릿빠릿한 드라마라거나 뭐 스릴러, 추리 이런 것들이 좀 주였거든요. 이러니까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케이블에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된 거죠. 이게 입소문을 탑니다. 이런 걸 이도바타 카인기라고 해요. 주부들이 우물가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 걸 빗댄 말인데 뭐 약간은 입소문 문화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러니까 케이블에서 방영이 끝났는데도 또 방영해달라고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 이러다가 아예 지상파에서까지 방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럼 하필 왜 열광의 대상이 이 겨울연가였을까요? 겨울연가가 향수를 불러일으켰대요. 어떤 향수냐면 80, 90년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일본에서 순정 만화가 유행을 했어요. 그걸 보고 자라면서 뭐 연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러다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경제 침체기를 맞게 된 거죠. 그 시기에 안정적으로 결혼을 택했는데 이들이 이거를 잊고 이제 현실에서 살아갈 때쯤 겨울연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일본 남자 하면 뭔가 좀 무뚝뚝하고 좀 가부장적인 이런 이미지 좀 있잖아요. 뭐 혼자 돈 벌다 보면은 뭐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여자들 입장에선 근데 좀 몸이 건조한 거죠 이게. 그러다가 옛날에 봤던 것 같은 그런 지고지순한 순정 만화 같은 그런 사랑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겨울연가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기억을 잃었지만 다시 또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순수하게 느껴진 거죠. 아, 다시도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덕질이 시작된 거예요. 덕질엔 이 배용준님의 인상도 한몫을 해요. 배용준님 보면 어때요? 전 뭔가 배용준님을 보면 카푸치노가 생각나거든요. 머리색 때문에 그런가? 뭐 아무튼 좀 뭔가 좀 부드러운 그런 인상이잖아요. 이런 인상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니까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배용준을 일본에서 윤사마라고 부르잖아요. 사마는 그냥 존중이 아니라 강한 존경을 담고 있어요. 근데 배용준님 팬들이 나이대가 좀 있죠. 근데 자기보다 어린 배우인데도 사마를 붙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종교처럼 된 건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팬들을 탈덕하지 못하게 한 몇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배용준님이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팬들이 이 호텔 앞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배용준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호텔 측에서 위험하다고 이걸 막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용준님이 그럼 내가 뭐하러 일본에 왔냐면서 팬들을 보러 나가요. 와, 이거 요즘 말로 좀 치인다라고 하죠. 제가 그 팬이었으면 진짜 그 자리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팬들이랑 한국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이 시설물 때문에 팬들이 다친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배용준님이 이 병원에 직접 문병도 가고 치료비도 다 내줘요. 와, 진짜 엄청 다정하죠. 그리고 한 번 한국 드라마에 빠진 분들이 조금씩 다른 드라마도 보는데 한국 드라마가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보는 거다 보니까 여자들 취향에 맞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장르가 더 다양해졌지만 다른 드라마에서도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애정 표현을 좀 격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국 이미지가 약간 좀 굳어져요. 한국 남자들은 다정하다. 이걸 보고 환상을 키운 팬들이 딸한테도 약간 구전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막 드라마상 설정이 아닌 게 이런 드라마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한국 남자분들이 하드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좀 다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아닌데? 난 상남자인데? 하시는 분들 신데레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오다 주웠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국제 커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뭔가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좀 그런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증명이 돼요. 이런 이미지의 시작이 바로 겨울연가 그리고 배용준님이었고요. 드라마 하나가 진짜 많은 걸 해냈어요. 이전에 한국 드라마 하면 뭔가 좀 긴박하고 과격하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을 일단 깼고 드라마가 드라마 자체 판매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하지만 넷플릭스도 하물며 인터넷도 잘 보급되지 않았던 때 이렇게 흥행을 한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오늘은 그 대단한 걸 해낸 겨울연가와 배우 배용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